제가 이어서 아직 영상이 거의 10분은 넘기긴 했는데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들을 찰나에 저절로 끊어졌네요. 그렇다고 재난 문자도 온 게 아닌데 말입니다.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기 전에 제가 전에 추가로 보충 설명을 해드릴 게 뭐냐면, 저길 보면 광장 내 개인 인터넷 방송도 또 금지가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저 경우는 개인 방송이라더라도 사람들이 광장 내로 많이 모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금지하는 것인데, 저 같은 경우 주변에 모이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독방에서 낭독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럼으로써 나머지 본문을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거의 140페이지에 도달을 했는데, 나머지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 10개 이상의 분야에 대한 책들은 각 분야별로 100권 이상의 책들을 두루 섭렵하고 있고,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못지않은 수준으로 폭넓은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10개 이상의 분야를 대상으로 각 분야의 100권 이상의 책들을 읽으면 결국 100권 이상의 책들을 두루 섭렵해야 한다는 말일 것이다. 누구나가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분야에 대한 책들을 100권 정도 읽고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게 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말일 것이다. 자신이 독서법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시중에 출간되어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 독서법과 관련된 책들을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어 폭넓게 100권 정도의 책을 읽고 그 내용들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시켜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면 그 사람은 독서법 전문가에 준하는 그런 지식과 의식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다. 사마천천의 사기와 관련한 책 100권을 반복해서 읽고 숙지한다면 그 사람은 사마천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지식과 의식을 갖추게 된다. 보통 사람들이 전문가로 도약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분야의 책들을 10권도 채 읽지 않고 제대로 숙지하지도 않기 때문인 것이다. 피터 드러커가 현대 경영의 창시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3년을 주기로 하여 다양한 주제에 대해 독학을 통한 공부, 즉 다독을 통한 공부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10개 이상의 분야에 대해 각 분야별로 100권 이상의 책을 섭렵하고 숙지하게 되어야 비로소 물통에 물이 닿자면 저절로 흘러넘쳐 좋은 생각들과 아이디어가 흘러넘치게 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최초의 크리라이터, 세계 최초의 크리라이터, 대한민국 최초의 크리라이터가 되면 그것은 곧 세계 최초의 크리라이터인가?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런 개념의 작가, 전업 작가는 없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전에 어떤 작가도 이런 분야의 작가는 아니었다. 가령 소설가나 시인은 문학 작가로서
말 그대로 소설을 쓰는 것이 주된 일이었다. 물론 소설가 중에서 자기계발서를 쓰는 작가도 없지는 않다. 아니, 오히려 많아졌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계발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자기계발서는 가장 보편화된 일반적인 글쓰기의 주제가 되어버렸다. 다시 말해 그냥 모든 이들이 쉽게 도전할 수 있는 가장 만만한 주제가 되어버렸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자기계발서가 그렇게 많이 범람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도 된다. 그렇게 자기계발서가 범람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계발 작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나 폭넓은 지식이나 어떤 분야에 대한 경험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가령 IT 분야에 대한 책을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 IT 분야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IT 분야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IT 분야의 책들이 상대적으로 자기계발서 분야의 책들보다 훨씬 더 적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경영에 대한 책을 쓰기 위해서는 최소한 경영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에 대한 책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다. 하지만 그리라이터는 지금까지 한 명도 없다. 다 작가들은 인류 역사상 적지 않다. 한국에도 보면 많다. 다산 정학용 전 선생이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통해 502억 권의 책을 출간을 하셨고 해강 최양기 선생은 1000여 권의 책을 집필하셨다. 그런데 이 정약용은 집필 활동만 한 것이 아니라 수사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천일 야사라는 채널 A 프로를 보면 정약용이 수사관으로 나오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물론 그것이 실제로 그 다산이냐 아니냐에 대한 그거는 사실은 아직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 정약용이냐 뭐 이런 말인 거겠죠. 아무튼지간에 그러니까 이 자기계발서가 처음 집필을 시작한 것은 IMF 이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시 국가 부도로 상황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실업을 하면서 노숙자도 대거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때였던 거죠. 뭐 심지어는 굶주린 가족이 인육을 먹었다는 가짜 뉴스도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우리 윗동네에선 북한도 한창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었던 거죠. 그 무렵에 그나마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물론 이 중에서 긍정적인 사람들은 벤처 붐을 일으키기도 하고 자기개발, 그러니까 즉 자기개발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었던 거죠. 20년 넘게 장기적인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 분도 지금 꽤 있는데, 그때 생활이 익숙해져도 심지어는 쉼터에서 지갑 훈련도 받지 않고 그냥 무료 급식에만 익숙해져 있다고 있는 노숙자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계발서가 인기를 끄니까 우후죽순처럼 자기계발서가 늘어나면서 언제부터는 거의 자기계발서도 레드 오션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었는데, 그렇다고 자기계발서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진 것이 아니고 지금도 계속해서 자기계발서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최근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청년 실현난이 심각해지면서 그 트렌드도 변화를 맞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현대 작가들 중에서도 100권의 책을 넘게 출간한 작가들은 국내외 작가들을 일단 다 따지면 굉장히 많다. 하지만 크리라이터처럼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면서 다양한 주제로 통합적인 글쓰기를 했던 작가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자, 이제 140페이지를 남겨 있는데 나머지 본문은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